대한민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쟁의 참혹함을 전쟁의 가해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히로시마부터 8.15까지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8월의 분위기인데, 일본에 있으면 이 8월 달 돼서 이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잡지, 신문을 본다든지 하면은 8월 달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8월 시작하면 점점 좀 공기가 달라지네요. 8월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8월 15일 정도까지를 이제 딱 선을 딱 긋고 이제 빌드업을 딱딱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런 전쟁 얘기를 하면서 8월달 분위기 얘기하면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8월 6일 히로시마 원포, 8월 9일 나가사키 원포, 그 다음에 8월 15일 종전기념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속칭 이제 일본 미디어 관계자끼리 말한 내용 중에서는 8월 달의 저널리즘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하러 왔어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일본에 좀 거주하면 8월달 뭔가 이상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느끼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배우는 역사나 일본 사람들의 이제 TV나 미디어랑 너무 좀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 사람 듣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 8월 달에 미디어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방송을 낸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아사히 신문 관련 이제 방송국이네요. 8월 저널리즘 이견도 전쟁 보도 본연의 자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태평양 전쟁 종료부터 76년 올해도 8월 15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8월 13일에 이제 일본의 경제재생 현재 코로나 담당 장관 니시무라 아저씨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 다음에 방위 대신 아베 짱의 동생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올해도 연할 없이 야스쿠니부터 해가지고 매년 시끌벅적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8월달 저널리즘, 뭐 원폭의 날, 종전기념일 8월 15일입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일단 일본에서 포커스 맞춘 거는 전쟁의 참혹함, 그 다음에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만 미디어라든지 어딘지 보도를 할 때 어느 방면에서 어디서 스탠스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 전쟁의 참혹함이라든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타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많이 이질감이 좀 드는 방송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라는 게 존재를 하기 마련이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단면만을 보도하는 이런 이제 언론 자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경종을 울리는 말도 나오지만은 매년 나오는 게 그렇게 크게 극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랑 좀 얘기할 때는 왜 그런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역사인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왜 거기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에서 이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 당장 이 기사를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전쟁 체험자의 고령화부터 해가 여러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일본과 진주방군 태평양 전쟁, 시민들은 하늘에서 폭격의 공표로 엄청난 피해. 일본에서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진주만 얘기가 아닙니다. 진주만에 일본군이 뭐 선전포고 하는 걸 때렸다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됐을 때 전쟁과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 상처를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쟁이 이렇게 참혹하니까 다시는 되풀이하지 맙시다.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됐을까에 대한 보도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됐을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 뭔가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왜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랑 있잖아, 그때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미-29라는 비행기 와서 폭탄 파파파 해서 그 어느 지역도 다 피해받고 가족도 죽고 그런 상황이었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왜 타이틀이 히로시마부터 8.15인가 하면은, 일본에서도 이 8월 달에서 제일 픽업되는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픽업이 됩니다. 왜 이게 픽업이 되고 미디어에 자주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중점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히로시마랑 나가사키가 픽업이 되어야지 여기에 관한 내용. 시민들은 하늘에서 폭격 공포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쉬워요.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일반 시민들은 당했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프레임식이 좋기 때문에 8월 15일에 패전기념일이 아니죠. 종전기념일. 전쟁이 끝나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 8월 저널리즘에서 비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1월, 2월, 3월도 있는데 왜 8월 달에만 집중을 해? 라는 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일본 사람들 그런 과거에 대한 내용이 듣기 싫잖아. 맨날 첫날 듣기 싫잖아.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싫더라도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다음 8.15로 이어지는 이때 TV가 방송을 쳐야지 관심 없는 사람들도 거들떠라도 볼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미디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일본 사람들 평소에 전쟁에 대해서 알아요? 왜 거기에 핵이 떨어지고 당신들이 진주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10중 8구 물러납니다. 왜냐면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자체를 할 기회가 없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NHK에서는 2021년 여름 전쟁과 평화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상당히 말이 어렵죠, 여러분. 전쟁과 평화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이분법적으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쟁이란 거는 누가 시작했으니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화라는 것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오는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쟁의 참혹함을 전쟁의 가해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시작하고 한쪽이 전쟁은 이렇게 끔찍하니까 전쟁은 나쁜 거예요. 평화 최고 이렇게 말하니까 쟤들이 무슨 X 소리 하냐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아요.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보도를 할 때 이런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양쪽을 다 전달을 해줘서 듣는 사람에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나는 이쪽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요즘 미디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쪽 말이 사실인 거죠.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옳지 못하지 않냐? 그럼 민방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민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ISR과 뉴스23에서 올해도 전쟁 경험을 듣고 8월 6일부터 특별기획방송. 이게 뭐냐면은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진 거. 당시에 생존자들의 그 사람들 일본 유명 연예인들이 가서 듣고 이런 기억들은 계속 우리가 지켜가야 되네요. 전쟁 기억들은 계속 보존해 가야 되네요. 라는 취지의 방송인 거예요. 어쨌든 일본이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피나레를 장식해 가야 된 폭탄이잖아. 우리가 느끼는 일본이란 전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 사회 내에서는 일본 전체가 아니라 나가사키가 따로 있고 히로시마가 따로 있고 일본 정부가 따로 있고 민간인이 따로 있어요. 다 분리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2011년 올해 있었던 히로시마 평화선언. 히로시마에서 매년 8월 6일에 원폭이 떨어진 날에 이렇게 히로시마 시장이랑 그다음에 일본 중앙정부에서 총리, 올해 같으면 스가 총리죠.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 해가지고 매년 하는 그런 이제 선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행사입니다. 세계 유일한 피폭국이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각이라도 빨리 핵무기 금지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개최되는 어쩌고 이러면서 어떻게 된 안보 일본을 비핵화를 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신속하게 구제하세요라고 요구합니다라고 히로시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로시마뿐만도 아니죠. 8월 9일 어디 나가사키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나가사키 시장 동안 나가사키 평화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8월 9일에 하는 게.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에 호소합니다. 핵무기에 의한 참화를 가장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이 핵무기 금지 조약 어쩌고저쩌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가사키랑 히로시마는 일본 정부에 대한 피해자야. 이 친구들은 보상도 잘 못 받아요. 거기는 항상 원폭 피해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예전에 일본 차별이 있었거든요. 원폭 때문에. 차별에 시달린 아주 불쌍한 지역이야. 근데 일본 정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걔들이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다큐멘터리 똑같이 나온 거예요. 히로시마 피해자, 나가사키 피해자.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정부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나가사키랑 히로시마가 어떤 의미는 성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난 게 하나 있어요. 이 원폭 관련해가지고. 검은 비 재판.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고 결정. 이게 뭐냐면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나서 열 때문에 나중에 비가 내렸대요. 근데 그 비가 검은색 비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방사성 물질부터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비가 내렸어.
그래서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은 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로시마의 피해자는 누구까지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일본 정부에게 걸었어요. 원폭 떨어졌으니까 보상을 해주세요. CR도 안 먹겠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상 논리가 없다고 계속 버팅겼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한번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연관성이 있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가 항소심 들어가겠어 이랬는데 이번에 그죠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을 들어가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70년 걸렸어요. 이거 하나 내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일본 정부랑 얘기할 때도 일본 정부는 뭐 인정하세요 이러면 일본 정부가 인정 안 하죠. 일본 정부, 일본 이런 정치권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 대상으로도 일본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게 히로시마만 인정이 됐잖아요. 그럼 나가사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가사키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나가사키 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지 않네요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체의 전쟁의 책임부터 해가지고 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 이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 정부부터 해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갈려지고 책임자, 책임론자 아닌 자 가해지고 민간이 아닌 자 갈라져가지고 이걸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연 이 모든 걸 일본이란 틀에서 사람들을 얘기했을 때 이걸 일본 사람이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왜 이 피해자들이 존재를 하게 됐을까? 왜 원폭을 맞아야 됐을까? 왜 맞았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어찌 보면 자기네들끼리도 좀 갈려서 있잖아요. 싸우는 뭔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8월 6일, 8월 9일, 8월 15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 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일일 수도 있고 자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정부만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일본 내의 이러이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얘기도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 국민들은 피해자이고 나라는 가해자다. 그런 인식은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일본 내 그 해외에 있는 나라 그거에 대한 인식은 그거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이제 아예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비춰주지 않거든. 전쟁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그렇죠. 받은 사람들 그렇죠. 중심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일본은 식민지부터 해가지고 저기 동남아시아에 진출해가지고 일본군이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걸 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일본이 뭘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돼? 히로시마에 회폭이 떨어지고 나가사키도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중점으로 이뤄지고 그게 현재 일본 정부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는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아니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서 뭐 했잖아 이러면 일본 사람들 대답을 못 해줘요. 왜? 잘 모르거든. 맞아. 본인이 진짜 관심을 가져가지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한은 그런 건 일본에서 픽업된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아는 내용은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도 피해자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드실 내용이 일본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월 달이 되면 일본에서는 뭐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 폭탄 많이 그렇죠. 네, 일본의 와서? 자국에 이제 폭탄 많이 떨어지는 거. 폭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국민분들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1945년 이전가부터 해가지고 그때의 이야기를 어느 한 부분만 픽업이 되는 일본의 이런 미디어의 내용 전달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도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만나면은 역사 인식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을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역사 인식으로 한, 중, 일부터 해서 있잖아요. 서로 이제 위아더 월드 되는 일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인식도 그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